1월 첫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과 의사회가 정부와 사법부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부담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두 단체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혹한 형벌과 고액 민사배상을 견디지 못해 응급실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면책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영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해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살려낸 응급실 의료진이 병실 불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며 환자 측으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필수의료 전공의 비율을 상향 조정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4대 6이던 비수도권과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올해부터 4.5대 5.5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레지던트 확보율은 각각 26%, 38%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전년 대비 7, 8% 떨어졌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레지던트 확보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소청과는 3명에서 10명으로 7명 늘었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에서도 올해보다 16명, 6명, 1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합의할 필요 없다고 발언한 정부 고위공무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의대 정원 확대 찬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면 의협은 의료 현안 협의체 논의 중단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도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구사의정 합의문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끝장 토론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마약류 처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마약류 처방과 진료기록 조작 행위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특히 환자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동의 없이 두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일주일 뒤 열린 국회 법사위는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두 법안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고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이 이목을 끕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한지아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와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인재 영입 5호로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의협 상금 부회장인 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한편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의사들도 속속 파악되고 있는데요. 윤형선 전 인천광역시 의사회장이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또 고명권 피부과 전문의 역시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보령 서천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선 강명상 365 병원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현역 국회의원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주 광산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울산의대 교수인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후에 환자를 교육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정부가 돌연 중단해 논란입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사업은 외과계 의원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에 따른 수가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사업 종결 대신 개선 또는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외과계 전문과 의사회들은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을 감안해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입원 환자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환자 식대는 일반식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5,110원, 치료식은 상급 종합병원 6,960원, 종합병원 6,540원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만원 이하의 식사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5에서 6,000원은 너무 낮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병원 식사는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고 일반식과 치료식, 죽유동식 등 환자마다 다른 식사를 제공하는 룸서비스 형태라며 일반적인 단체 급식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식대 원가 보전율이 80%에 불과해 최소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병원이 적자로 떠안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기기가 처음으로 건강보험급여권에 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함으로써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또 디지털 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지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들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를 고시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하면 급여는 최고 3,500원까지, 비급여는 최고 87,600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료와 효과 평가료를 급여 청구할 수 있는데 각각 5,230원과 16,130원입니다. 급여 청구는 작년 12월 2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계가 새해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기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최운창 조직강화위원장과 함께 협회 대응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1인 시위도 참여해 주시고 또 스튜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대 정원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촉발됨에 따라서 의료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범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시도의사회장으로서도 의료계의 조직 강화는 비단 이 의대 정원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지점에 이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제가 그 간호법 비대위에서 조직 강화 분야를 맡았었고요. 이번에 범대위에서 조직 강화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조직 강화는 일단은 16개 시도 의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에 약간 그 저희하고 좀 관계가 소원해졌던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젊은 의사들과의 그 소통을 위주로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16개 시도와 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과의 어떻게 우리가 이 투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의 강화를 하는 게 아마 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기성 전문의나 또는 이제 일반인으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하고 뭐 여러 동문이나 지역이나 이제 분과나 이런 여러 그런 그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소원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범대위 출범 이후에 뭐 철야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걸기대회 1인 시위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의협신문이 이제 신년 들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회원들의 65% 정도가 정책을 의협이 리딩을 해야 된다. 의료계가 리딩을 해야 된다. 또 한 30% 정도는 또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회원 간의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과거와 좀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네, 어느 이익단체나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투쟁과 그다음에 그 협상이 항상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희 이제 의사협회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투쟁보다는 이 소통이나 그다음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좀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30% 정도 되는 그 투쟁을 원하는 분들의 그 의견도 잘 반영을 해서 어디까지나 그 투쟁은 제 생각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돼야 되는데요. 이 투쟁 분야에 있어서도 그 전 국민의 어떤 좀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는 투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설문조사에서 소수 의견이긴 하긴 하지만은 어떤 사단법인으로서의 역할 또는 그 재고거나 그 다음에 그 의료 봉사 같은 그 봉사단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인 그 의료계나 특히 의협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의대 정원이 가장 가까운 당사자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뭐 현행 의대생이나 아니면 바로 선배인 전공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 2020년에 우리가 겪었던 좀 그런 사회 갈등적인 그런 힘들었던 상황, 그거에 의해서 학생 및 전공의의 어떤 성향이 좀 기존과 달라진 거 아니냐, 관점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사로서 이 현안에 대해서 비판 지점을 짚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2020년도 투쟁 이후로 사실은 기성
우리 의사들과 상당히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전공의들하고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벽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자주 또 소통을 하고 아마 지난주로 기억이 되는데 전공의들의 그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아마 상당히 이슈화가 돼 있었고 꾸준히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좀 하고 본인들도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걸 이슈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 의사회장으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지역 의사회의 이런 역할과 의료계 조직 강화 전반을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상경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집회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회원의 권익 보호를 그 저희 의사의 모토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회원의 조직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해결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런 취미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또 그 친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그 가미를 하게 되면은 어느 의사회나 그 조직을 좀 강화하고 하나로 뭉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 회원들이 그 행정과 실제 의료 현장과 환자와의 환경이 좀 이렇게 괴리가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런 지역 의사회에서 메꿔주시고 또 의협에서도 더욱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